마당에 단 한 그루를 심는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사계절의 표정, 그리고 뿌리의 얌전함과 관리의 여유까지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조경일지가 사랑하는 5그루, 여러분의 1위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조경일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당 최애 정원수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선정 기준은 4가지인데요. 첫째, 사계절에 돋보이는 존재감. 둘째는 도심과 주거지에서의 뿌리 안정성과 규모. 그리고 셋째는 관리의 난이도와 병해충 저항성. 넷째, 집과 어울리는 수영과 그림자입니다. 지역 기후 편차가 있으니까 영상 후반에 지역별 보정 팁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산딸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당 일픽이라고 부르는 나무예요. 산딸나무의 첫인상은 늦봄에서 초여름에 등장하는 커다란 흰 포엽, 흔히 꽃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꽃은 가운데 송이로 작지만 사방으로 펼쳐지는 포엽이 한 번에 공간을 환하게 밝힙니다. 초여름이 지나면 단정한 우산형 수영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가을엔 오렌지와 적색의 단풍, 겨울엔 수평으로 펼쳐진 가지 실루엣이 남기 때문에 한 그루로 사계절이 분명한 나무입니다. 크기와 생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산딸나무는 보통 6m에서 9m 정도까지 자라며 나무의 폭은 5에서 8m 선에서 안정됩니다. 성장 속도는 느린 편에서 중간 정도라서 마당과 집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지요. 뿌리는 비교적 얌전한 편으로 배관이나 기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토양이 딱딱하고 배수가 나쁘면 뿌리가 얕게 퍼지면서 여름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심을 때 유기물과 배수층을 확보하고 멀칭으로 토양을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수명은 관리에 따라 수십 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40년에서 6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 쪽에서는 같은 층위의 미국 동백나무나 플라워링 도그우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우리 환경에서는 큰 병 없이 지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과습과 통풍 불량은 곰팡이성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자리 선정이 중요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계절의 변화가 모두 선명하고요. 둘째, 뿌리가 비교적 얌전하고 수영이 단정해 집과 어울리기 좋습니다. 셋째는 반그늘에서도 표정을 잃지 않는다는 장점인데요. 반대로 주의점도 있습니다. 배수가 좋지 않은 토양에서 여름철 고온다습기에 체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강하게 전정을 하면 수영의 우산형 구조가 깨지기 쉽습니다. 전정은 늦은 겨울에서 초봄 사이 가볍게 형태만 정리하는 수준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 산딸나무의 빨간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잼이나 술로 담가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맛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계절을 느끼기에 좋은 소재가 됩니다. 산딸나무는 오전 햇볕이 들어오고 오후엔 밝은 그늘이 드는 자리, 건물과 포장으로부터 2에서 3m 정도 거리를 두고 심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과 나무가 서로의 얼굴을 더 잘 살려주는 윈윈이 됩니다. 두 번째, 배롱나무입니다. 여름 정원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떠올리죠. 우리말 이름의 어원은 백일홍나무, 즉 100일 동안이나 꽃이 핀다는 표현에서 왔다고 해요. 실제로 한여름 내내 이어지는 풍성한 꽃이 정원을 한 톤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꽃이 진 뒤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매끈하게 벗겨진 수피가 마치 조각처럼 드러나면서 잎이 없는 계절의 배경을 책임지는 나무입니다. 크기는 품종과 키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줄기 관목형으로 키우면 3에서 5m, 단간형 소교목으로 관리하면 6에서 7m 전후까지 자랄 수 있어요. 수관폭은 대개 3에서 6m 범위에서 안정됩니다. 성장 속도는 중간에서 빠른 편이라 새로 만든 정원에서 완성감을 빨리 올려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수명은 건강하게 관리하면 수십 년, 40년 이상 버티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여름의 장기적인 개화와 둘째, 겨울 수피의 조형미는 단아함을 보여주고요. 셋째는 건조와 열에 대한 적응력이 좋습니다. 반면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중부 내륙의 한랭지에서는 어린 가지가 동해를 입을 수 있어 바람을 피하는 양지, 벽면에 복사열이 있는 자리에서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또 통풍이 부족하거나 비가 잦은 여름에는 흰가루병 같은 입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영을 너무 빽빽하게 만들지 않고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도록 관리해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배롱나무는 전정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늦겨울, 꽃눈이 생기기 전 가볍게 가지를 정리하면 같은 양분으로 더 굵고 건강한 신초가 올라오고 여름꽃의 볼륨도 좋아집니다. 다만 과한 맨손톱 전정, 즉 굵은 가지를 짧게 자르는 습관은 상처를 크게 남기고 수영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의 자연스러운 분기점에서 잘라주고 상처 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배롱나무 수피는 나이가 들수록 겹겹이 벗겨지면서 얼룩무늬가 생기는데 이 패턴이 눈이나 서리와 만나면 겨울 햇빛이 비출 때 정말 멋진 질감을 보여주는 것 아시나요? 의도적으로 겨울 뷰 포인트가 되는 창 앞에 배치해보세요. 집안에서도 계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나무입니다. 경관과 먹거리, 그리고 이야기 소스를 동시에 주는 나무죠. 늦봄의 은은한 꽃,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주황빛 열매와 단풍, 겨울의 가지 실루엣까지 사계가 야무지게 채워집니다. 특히 다른 잎이 다 떨어진 뒤에도 붉게 남아있는 열매는 한국 정원의 정서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곤 하죠. 감나무의 크기는 품종과 접목 대목, 재배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보통 6에서 10m까지 자라며 나무 폭은 5에서 8m 정도. 외성 품종이나 단간형으로 관리하면 4에서 6m 선에서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성장 속도는 중간이며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이상도 가능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는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추는 편이라 건물이나 배관에서는 3에서 5m 이상 거리를 두고 심는 것을 권합니다. 장점 점검해봅니다. 첫째, 계절감과 스토리가 풍부하다. 둘째, 열매를 통한 가족 콘텐츠가 생긴다. 셋째, 가지 실루엣이 아름다워 겨울 정원도 지루하지 않다. 반면 주의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열매와 단풍의 품질이 좋아지고 과도한 수분이나 배수 불량은 뿌리 활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해충으로는 깍지벌레나 진딧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여름 새순 시기에 관찰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병은 과습 시에 곰팡이성 낙엽병이 생길 수 있으니 통풍과 멀칭 관리가 해답입니다. 전정은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결과지의 균형을 보며 가볍게 진행합니다. 감나무는 꽃눈과 잎눈의 위치, 결과지의 길이에 따라 열매 수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한 구조를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열매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지쳐서 다음 해에 쉬어버리는 경련결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여름에 열매 솟기를 통해 품질을 높여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감물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을 으깨 염색이나 방수에 쓰는 감물은 시간이 지나며 깊은 갈색을 내고 소재의 내구성을 올려줍니다. 정원에 감나무가 있다면 낙과를 활용해 작은 생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단풍나무로 넘어가 볼게요. 단풍나무, 특히 일본 단풍으로 알려진 계열입니다. 색채와 수영의 레퍼런스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품종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봄에는 연두와 분홍, 여름에 짙은 녹, 가을에 강렬한 홍과 황까지 색의 변주가 풍부합니다. 섬세한 잎과 우아한 가지선은 작은 마당에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크기는 품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전정 없이 키우면 3에서 8m, 큰 품종은 10m까지도 자랄 수 있고 수관폭은 대개 3에서 7m. 하지만 우리가 주거지에서 만나는 많은 품종은 3에서 5m 수준에서 아름다운 비율을 보여줍니다. 성장 속도는 중간,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이상도 가능해 세대를 잇는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장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색과 수영으로 공간의 격을 끌어올린다. 둘째, 반그늘에서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셋째, 실내에서 바라보기 좋은 프레임을 만든다. 반면 주의할 점은 여름의 강한 직사와 열풍입니다. 특히 남부 평지에서 오후 햇빛이 강한 자리는 잎끝이 타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땐 오후 그늘이 지는 자리 또는 바람길을 적절히 막아주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토양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좋은 약산성을 선호합니다. 전정은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풍나무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가지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겨울이 끝날 무렵 교차하거나 안쪽으로 파고드는 가지를 정리하고 미세한 균형만 잡아주세요. 여름철 수분 스트레스가 잦은 정원이라면
멀칭으로 토양 온도와 수분을 안정시켜 잎근 마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하나 덧붙이면 단풍나무는 같은 품종이라도 빛의 양과 토양 조건에 따라 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웃 정원의 색을 그대로 복제하기 어렵고 내 정원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당의 사진이 가장 예쁜 자리를 정해 단풍나무를 프레임으로 쓰면 계절마다 다른 엽색이 집안 풍경까지 바꿔놓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이팝나무입니다. 초여름 마치 밥알을 수북하게 얹은 듯한 흰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죠. 그래서 이름도 이팝, 즉 쌀밥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가는 리본 같은 꽃잎들이 흩날리며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요. 화려하게 튀기보다 품위 있게 밝히는 나무입니다. 크기는 성목 기준으로 5에서 8m, 수관폭은 4에서 7m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성장 속도는 중간에서 다소 느린 편이라 초기 몇 해는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수명은 수십 년 이상으로 보고 관리가 좋으면 더 오래갑니다. 뿌리는 공격적이지 않은 편이어서 적정 거리를 두고 심으면 주거지와 궁합이 괜찮습니다. 초여름에 압도적인 개화와 잎과 가지의 실루엣이 단정해 다른 식물과의 조합이 쉽다는 것, 그리고 도심 대기에도 비교적 잘 적응한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주의점으로는 초기 활착이 조금 더디다는 것, 그리고 너무 그늘진 곳에서는 개화량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배수와 통풍이 좋고 오전 햇볕이 드는 자리가 이상적입니다. 전정은 최소화가 좋습니다. 수영이 원래 단정하게 잡히는 나무라 굳이 많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가 너무 교차하는 부분만 늦겨울에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병해충은 비교적 강하지만 뿌리 주변 토양이 과습하면 뿌리 썩음이 올 수 있으므로 멀칭과 배수 관리에 신경을 써주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팝나무가 만개하는 시기는 보통 모내기 철과 겹쳤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팝꽃이 피면 모심을 준비하라는 속담처럼 계절의 달력을 알려주는 나무로도 여겨졌습니다. 정원에 들여놓으면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첫인상 컷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겠네요. 이제 간단히 지역별 보정 팁을 보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서는 배롱나무의 어린 가지가 동해를 받을 수 있으니 남서양 벽 앞에 양지 같은 미세 지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남부와 제주처럼 여름 열기가 강한 지역에서는 단풍나무를 오후 그늘이 지는 자리로 배치해 잎근 마름을 줄여주세요. 산딸나무와 이팝나무는 배수와 통풍이 생명입니다. 흙이 무거운 곳에서는 반드시 유기물과 모래를 섞어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감나무는 건물과 담장으로부터 3에서 5m 거리를 두고 초여름에 열매 솟기로 경련 결실을 예방하면 안정적인 수확과 경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체감 지표도 하나 드릴게요. 주거지 기준으로 배관기초 안전도는 산딸나무와 이팝나무가 높음, 단풍나무가 중간, 배롱나무는 중간에서 높음, 감나무는 넓게 퍼지는 편이라 중간에서 낮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양과 물, 공간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심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5종류를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산딸나무는 사계가 분명하고 뿌리가 얌전해서 마당 1픽으로 손색이 없고, 배롱나무는 여름에 길고 풍성한 꽃과 겨울 수피가 두 계절을 책임집니다. 감나무는 먹거리와 정서를 동시에 주고, 단풍나무는 색과 선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며, 이팝나무는 초여름의 밝은 절정을 만들어줍니다. 5그루 모두 여러분의 집과 생활을 배경으로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마당에서는 어떤 나무가 1위를 차지할까요? 오늘도 정원과 잘 지내시고요. 조경일지였습니다.